앵커 초대석입니다.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나 게임, 음반, 캐릭터 상품, 출판,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웹툰이 스마트폰 시대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최적화 콘텐츠로서 이 웹툰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1,0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웹툰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 모바일 게임 등으로 재창조되고 있고요. 또 이 웹툰 쪽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기 웹툰 작가시죠. 무적핑크 변지민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웹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작가님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웹툰 작가가 되신 계기가 네. 있으신지 먼저 궁금해요. 웹툰이 역시 선택할 수 있는 소재의 폭이 굉장히 넓은 콘텐츠잖아요. 뭐 종래 인기 있는 로맨스나 아니면 판타지, SF는 물론이고 저는 지금 역사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데 역사 웹툰도 사실 일반 출판 만화로 만들려고 하면 조금 로맨스랑 가미가 되어야 이제 연재가 가능해진다거나 하는 네. 그런 대중성과 억지로 발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네. 웹툰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소재를 택해도 좀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웹툰을 하게 됐죠. 너무나 자유로운 콘텐츠라. 네. 의외로 굉장히 작가 어떤 본연의 그러니까 네. 창작의 자유를 위해서 웹툰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학생이신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요. 또 전공을 산업 디자인을 하셨죠? 시각 디자인인데 네. 예. 근데 모델링도 하고 하는 그런 미대생이죠. 원래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떤 이런 만화 쪽, 웹툰 쪽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으셨나요? 네, 좋아했지요. 만화책 좋아했고 네. 그랬었는데 사실 웹툰으로 먹고 살 수 있으리라는 걸 알게 된 건 꽤나 최근의 일이에요. 한 7년 전쯤의 일. 네. 그 전만 해도 이제 웹툰은 킬링타임 콘텐츠 정도로 불리는 인식이라 아직 시장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주변 어른들도 인정을 하시고 네, 청소년들도 꿈이 웹툰 작가라면서 말을 해주고 네. 많이 바뀌었죠, 상황이. 고맙게도. 그럼 어릴 때부터 꿈이시고 그리고 이 웹툰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은 네. 7년 전이라고 하면은 아마 대학생, 신입생 정도 그렇죠. 예, 시절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만화 쪽이 꿈이셨는데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좀 공부를 하는 것도 즐거웠기 때문에 공부도 좋아하셨고요. 네. 어떤 작품을 써오셨나요, 그동안? 그동안에는 데뷔작은 이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동화라고 제목이 굉장히 긴데 동화를 패러디한 웹툰이었어요. 짧은 개국 컷이었는데 네. 근데 그 작품을 마치고 지금 연재하고 있는 조선왕조 실톡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을 이제 메신저 대화로 재구성한 그런 네네. 웹툰인데 이게 사실상 제 네 번째 작품이에요. 경력은 7년이라 긴데 네. 네, 근데 역시 한 작품을 2년, 3년간 연재를 하다 보니 그렇게 편수는 많지가 않네요. 네, 이번이 네 번째 작품이에요. 그러시군요. 이 조선왕조 실톡이 지금 그 툰드라 쇼라는 TV 시트콤으로 그렇죠. 만들어질 정도로 네.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시는지 또 프로듀싱을 해주는 소속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과정으로 이런 웹툰이 만들어지는지 또 네. 이렇게 TV 그 시트콤 쇼로까지도 이어지는지 참 궁금해요. 네, 그렇죠. 일단 저는 Y랩이라는 소속사에 속해 있거든요. 여기가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작품을 만들 때는 종래의 작업 과정과 똑같아요. 이제 저는 조선왕조 실록을 패러디하다 보니 역사서들 읽고 소재를 얻고 그걸 대화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 사진이나 그림 같은 이미지를 추가해서 원고를 만들면 이제 거기서 와일랩이 도와주는 부분이 원고 마지막 교정 작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잔 작업이 있거든요. 이제 사진을 넣거나 하는 그런 호반 작업을 예전 도와주죠. 같았으면 뭐 네. 만화가 선생님들이 그 네. 문화생을 두고 하는 작업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원고 외적인 부분에서 훨씬 많이 도와주시는 게 네네. 저작권 계약을 Y랩과 맺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연예인 기획사에서 아이돌하고 계약 맺어서 거기서 이제 막 상품화하고 공연 기획하고 사업화하는 것처럼 이제 조선왕조 실톡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툰드라쇼 같은 예능화를 하거나 방송국과 계약을 맺어서 아니면 뭐 상품화를 하거나 게임화를 하거나 네. 하는 식으로 바깥에서 일을 벌리시는 게 이제 Y랩이 하시는 일이죠. 원래는 작가가 그것까지 했었어야 됐거든요. 뭐 네네네. 드라마화가 된다 이러면 쫓아다니면서 계약서를 쓰고 그러다가 힘에 붙여서 계약이 물 건너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네. 조선왕조 실톡이 지금 쓰신 작품들 중에서 가장 네. 인기를 많이 얻은 작품인가요? 아니면 전작이 더 인기가 많은가요? 가장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조선왕조 실톡이 일단 굉장히 그 컨셉 자체가 독특하고 이게 많은 분들에게 많은 어떤 공감과 재미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작품을 쓰시게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영감을 얻으셔서 작품을 쓰세요? 원래 역사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조선의 왕들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그 사람들이 27명의 왕들이 전부 다 아빠와 아들 혹은 삼촌과 조카 이렇게 피로 연결된 가족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아빠, 우리 삼촌처럼. 네, 그걸 깨달은 순간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 꼭 박물관에 뭐 캐비넷 같은 거에 하나씩 저장되어 있는 그냥 상투적인 인물 같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저희도 가족끼리 막 치고받기도 하고 막 서로 그러면서도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지만 닮기도 하고 이러는 그렇죠. 그런 게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종래에는 역사하면 역시 역사적 사건들 막 기축옥사 아니면은 뭐 이모군란 이런 식으로 사건으로 바라봤는데 가족들 이야기로 바라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담게 됐는데 역시 요즘은 메신저들을 워낙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보는 텍스트의 99.9%가 메신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포맷으로 이제 이식을 해본 거죠. 조선왕조 실록 자체가 사실 이미 엄청 긴 500년짜리 대화록이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언제나 보는 메신저로 만들어서 뭐 세종대왕과 황희정 승이 서로 문자질하면서 너 일 안 하냐 하면서 쏘아댄다거나 네. 그런 걸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네, 메신저로 많은 또 이제 업무의 압박을 또 우리 현대인들도 많이 받는데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웹툰 산업에 대한 전망이 지금 굉장히 밝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면은 이제는 뭐 웹툰 작가 하면은 억대 연봉까지도 뭐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웹툰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전망도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Y랩도 지금 소속되어 계신 이 Y랩 같은 경우도 네. 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30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네. 이 Y랩과 웹툰 산업에 대한 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제 새롭게 나타난 형태라고 생각이 돼요. 전에는 작가 하면 역시 혼자서 작품 활동 혹은 여타 계약 관계 아니면 법적인 부분까지도 혼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 Y랩에서는 작가와 계약을 맺어요. 저는 지금 소속사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뭐 영상화를 하거나 상품화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종래의 작품을 가지고 뭔가 사업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프로듀싱도 겸하고 있어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워낙 경력 많은 작가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말 그대로 회의를 하면서 혹은 싸워가면서 네. 네. 그렇게도 아이디어를 얻으시는군요. 그쵸.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작품이 하나가 나오면 연재를 시작하고 그게 인기가 있어지면 혹은 인기가 없더라도 뭔가 다른 드라마라든가 영화화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화로 추진해 나가는 거죠. 단 그건 이제 Y랩에서 자체적으로 원스톱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작가는 신경 안 쓰고 작업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 환경이 훨씬 좋아졌죠. 네. 네.
괜한 생각하지 않고 재밌는 작품만 만들면 되니까. 네, 그 웹툰 그 와이랩 같은 경우에 와이랩 의장님도 웹툰 작가 그렇죠.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런 웹툰 작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고 네. 또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예전에 제가 트레저 헌터 또 그 네. 의장 대표님을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쪽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산업이 커지면서 그런 이제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네.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짧네요. 네, 생각보다 네. 10분이 짧죠. 네, 웹툰 산업에 대한 전망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직 학생이시고 생각보다 정말 지금 꿈을 펼치셔도 좋을 만한 나이세요, 사실. 근데 이미 뭐 꿈을 지금 많이 펼치고 계신 우리 변지민 작가님 앞으로 계획과 이루고 네.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웹툰계 산업, 저는 일단 작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밝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연기하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네. 네, 연기도 했고. 쇼에 1회에서 조선왕조 실톡에서 연기도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네, 작가님. 그렇죠. 네. 그래서 독자분들이 다들 막 비웃기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잘 봤습니다. 네. 작가와 독자들 사이의 거리가 워낙 가까운 콘텐츠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요즘 역시 화두는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웹툰이 그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을 반영하기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 아마 웹툰 자체로도 인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드라마화, 영화화 되는 것들도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에는 사실 힘들어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작품들도 있긴 했지만 이제 콘텐츠 창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웹툰을 다뤄야 하는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성공하는 작품들은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길 바라고 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변지빈 작가님의 계획과 꿈은 뭐가 있을까요? 제 계획과 꿈도 이제 그렇게 사랑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작품 만들어 드려야죠. 네. 지금 연재 중인 작업도 어떻게 고맙게 드라마화도 됐고 단행본도 나와서 뭐 베스트셀러도 해보고 하긴 했는데 아직 조선 중반이라 임진왜란도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 이제 더 재밌게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제 일이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제 웹툰 작가를 꿈꾸는 다른 분들을 향한 메시지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체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 글도 그려야 되고 가끔 필요하다 그러면 카메라 앞에도 서야 되는데 이제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만 가지면 뭐 충분히 우리 또 그럼요. 꿈이 있으신 많은 분들 웹툰 세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네요. 못할 게 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왕조 실톡의 변지민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커 초대석 오늘 웹툰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웹툰이요, 우리나라 웹툰이 뭐 미생 인기도 많지만요, 글로벌적으로도 요즘 많은 진출을 위한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초대석이었습니다.